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래 진료를 할 때 흉통 환자분이 오시거나 가슴이 좀 아프고 뭐 숨이 차다 그러면 제가 맨날 여쭤보는 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운동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운동하세요? 그러면 걷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그러면은 1시간 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나라 환자분들 중에서 1시간을 걷는다. 그런데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걷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을 거의 저는 보질 못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천천히 걸으시는 거예요. 산보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라든가 치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운동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운동이면은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숟가락질 하시는 거는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한국인들이 운동을 안 하니까 의사들이 걷는 것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걷는 건 운동이 아니고요. 운동은 진짜 숨이 찰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움직이는 걸 운동이라고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일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관절병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무릎 관절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엉덩이 관절이 안 좋으면 걸을 때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화 좋은 거 신으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리퍼를 신다든가 저는 맨발 걷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당뇨병 환자분들 맨발 걷기 하다가 상처 나면 상처 아물지 않아가지고 입원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맨발 걷기 하지 마시고 따뜻한 양말 잘 신으시고 운동화 신으십시오. 그리고 운동화 안쪽을 잘 만져보셔가지고 제조를 할 때 잘못해가지고 발가락 쪽으로 움푹 튀어나온 게 있으면 그런 신발 사지 마시고 바꾸셔야 돼요. 안쪽에 발을 잘 감싸고 너무 조이는 신발 신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동화 끈 잘 매시고 걸으시면 됩니다. 걷기로 따지면은 1시간 걸을 때 6km 이상 걸을 수 있는 속도로 걷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성인 걸음걸이로 1시간 걸으면 4km, 10리 정도 걷는 속도가 나오는데요. 가능하면은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숨이 조금 차시더라도 천천히 운동 강도를 늘리셔서 1시간에 6km 정도 걷게, 15리 정도를 걷게 하는 속도로 합니다. 그거를 1시간 정도 하시면 제일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30분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속에서 운동을 먼저 하게 되면은 혈액에 있는 당을 먼저 소비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10분, 2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일부 뽑아와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막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체중 관리를 하고 지방을 빼는 데는 최소한 숨이 찰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을 하셔야지 지방이 소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0분에서 60분 정도의 운동을 한다.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옛날에 어르신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구보 아니면 조깅 정도 속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시간에 뛸 때 8km 속도 정도로 가볍게 뛰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땀이 나요. 그거를 일주일에 3번 정도 합니다. 평일에 2번, 주말에 1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걷기로 따지면 1시간에 6km 이상의 속도로 걷는다. 달리기로 따지면 1시간에 8km 이상의 속도로 달리고 그거를 최소한 30분 이상 정도 지속하고 1시간 정도 하는 게 제일 좋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합니다. 무게 드는 거 어떠냐 물어보시거든요. 운동의 강도로 따질 때 유산소 7, 무게 드는 운동 3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무게 드는 운동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조심할 것은 관절을 망가뜨리지 않게 조심하시는 거죠. 사실은 연세가 드시면 근육량을 늘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을 유지한다는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깨라든가 아니면 팔꿈치 다치는 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운동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동안은 덤벨을 들고 걷는 게 유행했거든요. 저는 그 운동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깨하고 팔꿈치 망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서가지고 가벼운 덤벨 정도 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한 50대쯤 된다면은 양쪽에 6에서 8kg 정도 덤벨로 구부리는 거 끝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거 한 번 할 때 한 12번 정도 3회에서 5세트 정도 하시는 것만 해도 팔꿈치, 팔뚝 운동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저는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달리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경우에 달리기 하시면 정말 무릎 망가져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운동은 사실은 수영이에요. 구 수영장이 있잖아요. 근데 접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영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따져본다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정도 된다면 한 구에 부산 진구, 뭐 사상구, 사하구 이런데 공립 수영장이 서너 개 정도씩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이 되게 그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정말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영을 또 안 하시죠.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남들 앞에서 옷 벗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수영을 잘 안 하세요. 수영장 안에서 빨리 걷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당근이라고 하세요. 당근. 자제분들한테 말씀하십시오. 당근에다 얘기해가지고 실내 자전거 사세요. 되게 1월달 지나가지고 3월달쯤 되면요. 1월달에 운동한다고 전부 다 실내 자전거 비싼 거 사셨거든요. 그거 안 쓰고 3월달에 다 싼 값으로 나옵니다. 당근에서 몇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조금 단단하게 놓고 집에서 자전거 탄다. 달리기라든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되고, 계단 오르내리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사고 위험성이 높고 무릎에 대한 스트레스가 큽니다. 가능하면은 평지, 빨리 걷기, 가벼운 달리기. 그게 정 불가능하다면 수영 아니면은 실내 자전거 타기, 이런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